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화학양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학양론을 배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화학식과 그 다음에 플러스 반응식,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화학식까지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내용상 다음 시간에 이제 반응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학양론은 화학양론 또는 화학반응양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화학양론은 화학에 관련된 양, 그죠? 반응,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한 거, 아니면 이 화학식 안에서의 어떤 화학식량 내진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양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화학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챕터 1에서 기초 개념을 배웠지만 그 기초 개념은 말 그대로 진짜 기초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이 화학양론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 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한 개념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라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학식, 이번 시간은 이제 화학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씩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화학식. 화학식은 종류가 실험식이 있고요. 실험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 원소들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원소들이 뭐가 있느냐? 원소들의 수, 원소들이 몇 개 있느냐? 그 다음 원소들의 종류, 먼저 종류를 먼저 쓰는 게 낫겠죠. 종류, 그다음 원소들의 수, 그리고 이 원소들의 수를 나타내는데 이건 일종의 레이쇼로 나타냅니다. 레이쇼로. B로 나타내는 것이 화합물을 나타내는 화학식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험식. 이거 실험식이고요. B로 나타내는 것이 실제로 모든 수를 나타내는 것이 분자식이 됩니다. 분자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식, 분자식, 그 다음에 여기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성식, 그리고 구조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성식이란 말은 우리 유기화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 어떤 작용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일종의 시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용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그런 원자 그룹이 붙어 있으면, 어떤 화합물에 그런 그룹이 있다면 구조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특정한 어떤 성질들, 반응 성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용기라고 하는데, 그 작용을 표시한 것이 이제 시성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은 실제로 어떤 원자가 어떤 원자에 붙어 있고 결합이 누구끼리 결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 전부 다 구조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여기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스트산, 우리 일반화학에서 많이 부딪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아스트산이에요. 아스틱 애시드. 이 아스트산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근데 이 탄소가 몇 개 있냐면 두 개죠. 탄소 원래 개수는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실험식 얘기할 거니까 요것들의 B, 그러니까 CH2O, 요것이 이제 실험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식은 요것이 몇 개 있냐면 탄소가 실제로 수, 이거는 종류와 B만 돼 있고, 이건 종류와 정확한 수를 나타냅니다. C2, 그 다음에 H2, H4, O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성식이라는 것은 이게 CH3COOH라는 어떤
이 카복실산이라는 어떤 작용기거든요. 예, 이건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죠. 이 작용기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조식이란 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C2H4O2가 되는데, 탄소에 누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탄탄소에 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라는 걸 표기한 것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구조식이에요. 원자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구조식입니다. 예. 대충 이런 정도다. 근데 실험식하고 분자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식은 B고 분자식은 실제로 그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실험식에 관한 실험식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식 양이 있어요. 흔히 이거를 통칭해서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하는데,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학식량은 실험식량하고 같을 수도 있고, 화학식량이 실험식량의 n배, 몇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것이 그대로 B와 숫자가 일치하면 그 실험식과 분자식이 똑같은 거거든요. 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뒤에서 이제 나중에 그런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예. 그래서 분자식은 실험식의 n배가 분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n은 1부터 1이 되면 똑같은 거고요. 그건 이제 뒤에서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화학식 종류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분자량, 화학식량, 우리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분자식량, 화학식량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이 분자식에 관한 분자량, 그 다음 화학식량이 뭐냐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건 뭐 간단해요. 우리가 기초개념에서 원자량 배웠잖아요. 그죠? 원자량 배웠으니까 그 화학식 또는 분자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자들의 수, 각 원자들의 수 곱하기 그 원자들의 원자량, 그걸 다 더한 것이 그 화학식의 화학식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분자식량을 화학식량이라고 넓게 얘기하면 화학식량을 얘기하는데, 화학식이라는 게 사실 분자식도 있고, 그다음에 분자식량과 이온식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온식량. 이 이온식량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화합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화합물의 성격이 분자성 화합물이냐 아니면 이온성 화합물이냐에 따라서, 이온성 화합물이면 그 화학식의 화학식량을 이온식량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분자성 화합물이면 그 분자의 화학식량은 분자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구분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분자와 이온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 지금 2장 여기 화학연의 개념에서는 좀 벗어난 내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근데 넓게 당연히 화학식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자량 계산하는 거 거기 뭐 예로 제가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CO2 분자량 어떻게 한다 여기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예제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하죠. 예제 1번 보시면 NH4, 2SO4의 화학식량을 계산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학식량.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건 이제 황산암모늄은 이온성 화합물이에요. NH4 플러스하고 SO4 2-가 이렇게 해리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성 화합물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온식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온식량이든 분자식량이든 다 화학식량이고, 그것은 계산하려면 그 화학식 안에 들어있는 그 각 원소들의 개수 곱하기 그 원소의 원자량 해서 쭉 더해버리면 돼요. 뭐 그런 어렵고 없습니다. 여기 한번 연습을 해보면 NH4 그죠? 2SO4 이렇게 되면 NH4 플러스와 그 다음에 SO4 2-가 2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배. 사실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걸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걸 다 계산하시면 돼요. n 이렇게 했을 때 얘가 2배가 되는 겁니다. 2배. n이 2개가 있고 h가 몇 개? 4개가 있는데 그거 2개니까 8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황 1개. 그 다음에 산소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소 여기서 이제 원자량 안 줬잖아요. 또 제가 안 줬는데 그러면 질소 7번이죠. 원자번호. 예. 숙제 다 해왔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7번, 그죠? 7이 14. 홀수인데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14 정도 돼요. 14 곱하기 2. 예. 이거는 수 1이죠? 수도 예외죠? 예. 1 곱하기 8. 예. 황은 몇 번이에요? 16번이죠? 16번이면 짝수니까 2배. 32가 되는 거죠? 32 곱하기 1. 예. 산소 8번이죠? 그럼 2배. 8이 16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쭉 더해버리면 이것이 과연 그 황산 암모늄의 화학식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한다면 사실은 이거 제가 원자를 안 줬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안 되겠지만 약 132 정도의 AMU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다 AMU 단위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뭐 화학식량 별거 아닙니다. 뭐 아직 지금 예제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 워밍업. 예. 그럼 3절로 가겠습니다. 몰과 아보가드로 수. 제가 그 기초개념 두 번째 시간에서 그램 퍼 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기억났습니까? 그램 퍼 몰. 보통 우리가 AMU를 그램 원자량이나 그램 분자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몰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몰의 정의 거기 이제 그 정의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정의예요. 그렇게 해서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기준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곤란하죠. 예. 그러면 이 탄소 여기 또 이 몰의 정의, 몰의 기준도 역시 탄소예요. 탄소. 질량수 10인 탄소 12g. 그죠? 12g 안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를 1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질량수 12인 탄소 12g 안에 들어있는 원자 수를 1몰이라고 합니다. 그 수는 개수는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됩니다. 1몰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정의예요. 요거 갖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AMU 기준도 탄소 질량수 12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1AMU라고 얘기했죠? 예, 한 개 질량의 1AMU. 그래서 이제 이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12g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AMU를 그대로 그냥 이건 몰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름을 부를 때 몰 질량이라고 얘기해요. 몰 질량은 여러 가지 용어로 다시 쓸 수 있어요. 분자량을 얘기할 수도 있고 원자량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MU를 그대로 그램 퍼 몰만 단위만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정의가 이렇게 똑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6.5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N하고 소문자 아래점자로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표현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학 양론에서 참 중요한 이게 단위예요. 몰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화학 반응은 다 몰 단위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단위인데, 그럼 우리가 몰수 여기서 이제 이 몰을 우리가 흔히 몰수라고도 표현합니다. 몰수 몇 몰 있냐?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몰이냐니까 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1몰이 6.0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는 이 1몰이라는 건 단위예요. 단위. 예, 단위. 단지 6.5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0cm를 1m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단위예요. 하나의 단위. 요거를 1몰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의 개념에는 6.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물질의 주체가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예, 뭐 계란이 6.5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도 계란 1몰이 되는 것이고, 탄소가 아닌 예를 들어 수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그것은 수소 1몰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물질의 주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개수의 정의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숫자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죠? 쓰기 귀찮기 때문에 간단하게 몰이란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몰이란 것이 왜 좋으냐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내용은, 실험실에서 쓰는 그런 어떤 단위들은 전부 다 거시적인 거잖아요. 예, 지금 양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몰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수 몇 몰이냐, 그걸 몰수라고 얘기해요. 예, 또는 그냥 몰이 몇 몰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몰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이 몰수를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몰수를. 예, 몰수는 우리가 통칭 스몰 n 의 이탈릭체로 보통 씁니다. 예, 요것을 몰수로 표현하는데, 몰 또는 그냥 몰로, 이 몰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죠? 예. n equal n분의 w. 이렇게. n분의 w. m은 분자량 또는 원자량 또는 이온의 경우는 이온식량. 그러니까 즉 화학식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화학식량인데 이건 몰이거든요. 단위가 몰. 이건 이제 질량이에요. 실제 질량 그램. 예. 이거는 분자량, 화학식량, 다른 말하면 몰 질량. 어떤 그 화합물의 몰 질량이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 질량. 몰 질량 단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램 퍼 몰이죠. 예, 그램 퍼 몰입니다. 그러니까 그램 없어지면서 몰수만 남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 몰수를 어떻게 구하냐. 질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뒤에 문자가 있으니까 문제 풀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말씀드리는 걸 하고, 그래서 이 식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 우리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이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번, CH3COOH 아스틱 애시드입니다. 4.523g은 몇 몰인가? COH의 4.523g. 예, 이것이 몇 몰이냐? 예, 이거 계산됩니다. g은 뭐예요? 지금 이게 질량이죠? 질량이에요. n equal n분의 w. 이렇게 해서 여기서 w 질량 지금 나왔어요. 요거의 질량입니다. 지금 질량의 의미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n분의 m 모르죠? 문제 줬어요? 예, 문제에서 AMU를 줬네요. 60.05 AMU. 그 AMU는 그램 퍼 몰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M은 줬어요. 60.05 AMU 그램 퍼 몰로 바꾸면 됩니다. 예. 그리고 W 4.523g. 즉 4.523g 곱하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좀 사고를 좀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전환하느냐? 제가 기초 개념 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례식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례식 쓰지 말고 단위 환산할 때 제가 비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런 하나의 식으로 알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 계산 다 돼요. 똑같이. 근데 제가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하는 의미는 내가 그램으로부터 뭘 알고 싶어요? 몰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램과 몰의 환산인자를 찾는 거예요. 환산인자라는 것은 그램과 몰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 분명 어딘가에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그램과 몰의 관계. 이거죠?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요게 몰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단위가 몰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요거 어떤 거를 곱하면 그램이 없어지고 몰만 남을까요? 응?
여기가 그람이, 분모가 그람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죠? 예, 분자가 몰이 돼야 될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야지 없어지고 몰만 남죠. 그럼 그람과 몰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지어집니까? 요 분자량으로부터, 그죠? 예, 이 분자량으로부터 1몰이 60.05g이라는 거죠. 즉, 1몰이 60.05g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거 결과 이렇게 요거 쭉 계산해 주면 되죠. 뭐 계산 4.523 4.523 나누기 60.0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사실 요거식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가 단위 환산할 땐 이런 식으로 어떤 환산 인자 개념으로 요걸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계속 가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주어진 것에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두 단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환산 인자가 분명히 주어지는데 그 환산 인자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럼과 몰의 관계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여기 있다 찾아서 각각 집어넣어서 환산 인자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겠죠. 예,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 계산기로 계산을 하십시오. 예, 일반학에서 지금 제가 강의해 나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산기로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뭐 계산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산기 사용법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예, 계산기 사용하셔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0.얘가 0.7532 뭐 답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답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뭐 굳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노트 문제에 있는 답은 드리는데 그 답이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유효 숫자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대해서 뭐 생략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답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 뭐예요? 곱하기잖아요, 그죠? 얘 4자리, 얘도 4자리죠? 유효 숫자 자리 똑같아요. 예. 그러면 뭐 4자리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 요거 몇 자리예요, 지금? 0.0753이라는 것이 753이 4자리죠? 왜냐하면 0이 아닌 숫자 앞에 나오는 소수점 나머지 0들은 다 이 숫자 안 해당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0753이 해서 753이 4자리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표현을 한다면. 이 숫자를 따진다면 굳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제가 강의 시간에 그걸 말씀을 안 드리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말씀드리는데 이 숫자 처리는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이 숫자가 처리를 못하고 깜빡 잊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유효 숫자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유효 숫자에 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건 당연히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표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계산 문제다 이렇게 되면은 주관식이다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객관식은 제일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되겠지만 주관식이다 그러면은 뭐 그 값들 중에서 제일 일단 그냥 쭉 계산을 하시고 답은 거기에 유효숫자 대충 보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약간 틀려도 채점하시는 분들이 다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뭐 유도리 있게 맞게 하시니까 그거 갖고 뭐 감점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 좀 잔소리를 했고요. 예. 지금 계속 첫 번째 제가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잔소리 합니다. 예, 자꾸 잔소리가 해야지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몸에 배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2번 볼까요? 0.025몰 0.250몰입니다. 250몰의 소듐은 나트륨. 여러분 예전엔 나트륨이에요. 뭐 지금도 나트륨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영어식 표현도 바뀌었고 소듐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듐 그 다음에 소듐의 질량 이것의 질량 그람 그죠?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0.250 몰의 소듐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이것을 그람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뭘 없애야 돼요? 몰을 없애야죠, 그죠? 예. 몰을 없애야 됩니다. 소듐의 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람이 나와야 됩니다. 소듐의 그람. 예. 그러면 몰과 그람 관계, 몰 질량, 그죠? 예.
지금은 계속 지금 몰질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거까지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뒤에 보시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22.99, 22.99 AM이라고 했으니까 22.99 g/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2.99 1몰이 22.99g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몇 g의 소디움이다 라는 것이 질량이 나올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약 5.75가 나옵니다. 5.75. 예. 그 다음에 3번 1.38g의 MgCl2에는 Cl-이온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개수의 의미겠죠? 예, 개수의 의미. 그러면 볼까요? 이제 이것이 이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한산인자의 개념이. 예. 볼까요? 1.38g. 일단 MgCl2에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MgCl2에서 MgCl2가 해리가 되면 마그네슘이 2가 플러스이고요. 플러스 Cl-가 되는데 Cl-는 여기서 2개의 Cl-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지만 뒤에서 다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모르셔도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우리 주기율표나 원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예.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예, 보세요. MgCl2 하나 또는 1몰, 예, 하나 1몰이 해리되면 두 배의 Cl 이온이 생깁니다. 예, 관계가 그래요. 그럼 MgCl2가 몇 그램? 예, 1.38g에 MgCl2다. 이것이 뭘 구하라고요? Cl-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 몰수. 몇 몰이냐? 그러면 이게 몇 몰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MgCl2가 몇 몰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금 문제가 지금 너무 좀 일찍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나왔는데 아무튼 그거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하고, 예,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식 있잖아요. 반응식. 반응식 있으면 요곳에서 여기 앞에 개수들이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다면 1의 의미예요. 1, 2예요. 그러니까 1대 1대 2로 생긴다는 거예요. B가. 예. 그 개수의 B가. 예. 그러면 이거는 개수라면 몰수, 몰의 개념이에요. 1몰, 1몰, 2몰. 예, 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1몰, 1몰, 2몰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몰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람은 전부 다 몰수로 바꿔줘야 돼요. 예, 몰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MgCl2가 몇 몰이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MgCl2가 몇 몰인지 알려면 그람을 없애고 몰수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 MgCl2에 대한 거. 그 몇 몰, 이거 어디 문제에 줬어요? 예, MgCl2 그람 분자량 줬죠? 예, 그람 분자량, 95.21. 그람 분자량의 몰 질량. 1몰이 얼마? 95.21. 95.21g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뭘 구했어요? 이제 뭘 구했는지까지 확인해야죠. MgCl2의 몰수입니다. 이건 내가 없어진 거니까. 몰수 구했어요. 그러면 1몰의 MgCl2가 해리되면 몇 몰이 생겨요? 2몰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몰수, MgCl2 몰수를 사실은 없애야 돼요. 그죠?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돼요? Cl-이온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알아요? 이 관계는 여기서부터 알죠? 이 식으로부터. 예, 그러면 1몰의 MgCl2가 해리되면 몇 몰? 2몰의 Cl2가 생긴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보세요. 뭐 구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Cl-이온의 몰수를 계산했죠. 예,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Cl-몰수예요. 몰수, 정확하게는 사실은 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 개수로 표현한다면 우리 개수까지 갑시다. 그러면 몰수를 하지 말고 개수 몇 개냐 물어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몰수까지 구했어요. 그럼 몰수를 개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보가드로 수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몰이 몰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개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관계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1몰이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CL-이온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단위 환산 인자를 갖고 환산 인자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계산할 때는 반드시 앞에 걸 지우려면 그 밑으로, 그 다음 환산 인자에서는 분모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분자로 와야 돼요. 그것이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 반복된 계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되겠죠, 이게. 예. 그 계산식의 맨 오른쪽, 맨 끝에 분자. 예, 분자 단위가 바로, 분자 있는 단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그 값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되는 과정을 요번 우리 2장 챕터 2 화학연론 그 내용에서는 이런 계산법을 몸에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장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몸을 풀었습니다. 몸을 푼 거예요. 몸을 풀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아니라 우리 챕터 2 두 번째 시간에서 예, 화학연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때 화학 반응식 관련해서 그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걸 배웠어요. 예. 그럼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식과 퍼센트 조성. 예. 이제 화학식에 대한 얘기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여태까지 화학식이 뭐고, 그다음 화학식량, 그다음에 몰, 아보가드로수 뭐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화학식과 퍼센트 조성. 화학식이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걸 이제 퍼센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CH2O, 아스트산의 실험식 같은 게 CH2O였는데, 그러면 이게 탄소, 이 중에서 질량으로 따질 때, 탄소가, 이 전체가 몇 그램 나오는데, 그죠? 몇 그램인지 아는데, 그 중에 탄소가 몇 그램 있다. 그러면 그것의 퍼센트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 화학식과 퍼센트 조성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의 얘기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합시다. 한번, 여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몸을 한번 풀어봐요. 탄소 12g이에요. 12가 하나 있어요. 그죠? 예. 플러스, 요거 화학식량 계산한 겁니다. 화학식량이 아니라 실험식량. H2 몇 개예요? H2 1 곱하기 2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14, 30이 되네요. 14에 32죠? 30g이에요. 실험식이 그죠? 30g입니다. 그러면 30g 중에 탄소가 12g이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C2H4O2 이렇게 해야 돼요. 분자식으로. 예, 그래야 정확하게 값이 나옵니다. 아무튼 뭐 B니까 사실은 똑같이 나오는데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뭐예요? 이 중에 탄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질량 퍼센트. 예, 여기서 이제 퍼센트 조성이라는 것이 바로 질량 퍼센트입니다. 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이니 100이죠. 이렇게 돼. 요것이 탄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수소 같은 게 마찬가지 논리로 30g 중에 어떻게 2g이 수소죠. 이렇게 수소의 퍼센트. 그 다음에 산소의 퍼센트 마찬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예. 요것이 퍼센트 조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퍼센트 조성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실험식이 뭐다라는 거 안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 시험에서 뭐 이거 주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렇게 유치찬란한 문제는 안 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가 얼추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한 37%다. 그럼 어떤 물질,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건 뭔지 몰라요. 예. 어떤 물질이 있는데,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탄소가 뭐 37%고, 그 다음에 뭐 이게 6%고, 나머지 얼마예요? 50이에요. 50, 얼마가 되죠? 50 몇 %, 그죠? X.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50 몇 퍼센트 된단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탄소가 예를 들어 30%, 수소가 6%, O가 뭐 50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물질이다. 그것의 실험식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죠. 여기서부터 알고 있는 것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퍼센트만 알고 거꾸로 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실제로 이렇게 역으로 갑니다. 예. 어떻게 가냐?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의 분자식이나 화학식량 이렇게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예, 측정할 수 있고 원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소가 있다. 근데 실험식이 안다. 그러면 그 물질들이 몇 퍼센트라는 걸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실험식을 거꾸로 이제 유도를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퍼센트 조성 몇 퍼센트다라는 그 퍼센트 조성을 알고 있을 때 실험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들을 푸는 방법입니다. 거기 이제 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갖고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갖고 하겠습니다. 예는 거기에 예제를 보자. 예제 갖고 산소가 43.66%고요. 그 다음에 인이 56.34%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거기 이제 같이 노트 보시면서 보세요. 1번 시료가 100g이라는 가정하에 퍼센트를 g으로 바꾼다. 어떻게? 시료가 100g이에요. 5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하고 O하고 이거 X가 있고 이거 Y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X와 Y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산소가 43.66이고 P가 56.34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 이게 100%잖아요. 합하면. 그러니까 100g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g. 100g 중에 43.66g은 산소고 56.34g은 P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100g 중에. 그러니까 산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한다? 43.66g이다. 얘는 어떻게? 56.34g이다. 라고 퍼센트를 g으로 바꿔줍니다. 예, 100%일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각 원소에 대해서 g을 뭘로 바꾼다. 왜냐면 이거 몰수거든요. 개수라는 것이 사실 우리 화학에서 말하는 건 다 몰수예요. 예, 몰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g이 몇 몰인지 g을 몰수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세요. g을 없애고 없앨 거를 분모에 쓰고 그 다음에 구할 거를 분자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몰 질량. 그죠? 그러면 산소의 몰 질량이란 뭐예요? 1몰이 16g이죠? 문제에서 뭐 특별히 원자를 안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16g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산소의 몰수죠. 산소의 몰수.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논리죠? 그램 퍼 몰이다. 이것이 1몰이 몇 그램? 뭐 이는 약 31g 정도가 됩니다. 이게 15니까 2배에서 플러스 1이면 31 정도 되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다 뭘 구했어요? 몇 몰인지 나오죠? 몇 몰인지 나옵니다. 이것이 몇 몰, 우리가 잠깐 그냥 컨닝을 좀 하면 얘가 약 2.73 정도가 2.7이고 뭐 정확히 표현하면 2.7이고 얘가 약 1.819가 납니다. 819 몰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좀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몰수까지 구했어요.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가장 작은 몰수로 다른 몰수를 나누어 정수비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둘 중에 작은 거 어떤 거예요? 1.86 작죠? 예. 요것을 나눠요. 그죠? 예, 나눕니다. 나눠서 계산하면 이제 뭐 1대 이렇게 이제 여기다 세로 쓰겠습니다. P 대 5는 1.819 대 2.729인데 이걸로 나누면 1대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약 1.5가 나옵니다. 1.5. 예. 그러면 보세요. 1대 1.5 정수비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수비를 만듭니다. 정수비. 마지막 네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보면 분수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작은 정수를 모든 몰수에 곱한다. 뭐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가 안 나왔다. 응? 하나는 정수인데 하나는 정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요것이 정수가 나오게끔 곱해줘요. 이거 뭐 곱해주면 정수가 돼요? 1.5를 2를 곱하면 3 되죠? 네, 그러니까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곱해주니까 3, 2대 3이다. 예, 이런 정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 뭐냐? 그래서 P가 2, 5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식이 되는 거예요. 실험식. 그죠? 네, 실험식입니다. 여기서 분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분자식을 구하려면 분자량을 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퍼센트 얘기해주고, 아, 분자량이 얼마다라고 이제, 분자량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주면, 어떻게 해요? 요 P2O3가 지금 현재까지 여기 실험식이라는 거 확실해요. 확실하죠? 예. 확실하죠? 다 따라왔으면. 실험식이에요. 그럼 실험식량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이거에, 어디 있어요? 이거에 그 원자량 곱하기 2, 31 곱하기 2 플러스 16 곱하기 3 하면 실험식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실험식량이 나오면 이 실험식량하고 분자량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예.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갖고 똑같으면 요 실험식이 곧 분자식이 되는 것이고 분자량이 요 나온 값의 몇 배가 된다 그러면 요 실험식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해주면 돼요. 몇 배, 그 배에 해당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배다 그러면 P4 2배면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어렵진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내용적으로. 맨 처음 퍼센트 줬다. 퍼센트 줬으면 무슨 퍼센트요? 퍼센트 조성, 그죠? 예. 보통 질량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람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람을 생각해서 그람을 바꿉니다. 퍼센트로 그냥 그람을 바꾸고 그 그람을 우리가 여기 실험식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들의 비는 몰수비니까 몰수비이기 때문에 몰수로 바꿉니다. 몰수로 바꿀 때는 이 환산인자 몰 질량이 필요해요. 예, 각 원자량 몰 원자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몰수 구했죠? 그러면 몰수 구한 상태에서 작은 몰수 갖고 작은 값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 작은 값은 1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어떤 뭐 소수가 나오든 뭐 딱 떨어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럼 이런 것처럼 뭐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정수가 안 나왔다. 예, 버릴 수 없잖아요. 5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요. 이걸 갖고 정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정수 만들 때만 2배나 3배 정도 해서 정수가 만들게끔 되면 그럼 이렇게 해서 정수 나왔죠? 그럼 그것이 이제 실험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에 분자량하고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양식을 또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예제 문제 한 번 더 보죠. 예, 4번 예제죠. 85.63%의 분자를 포함하고 탄소를 포함하고 몰 질량이 56.1g/몰인 탄화수소의 분자식을 결정하라. 탄소와 수소만으로 된 화합물이다. 예, 뭐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과 거의 같아요. 한번 문제를 일단 분석해 보면 탄소를 포함했다. 탄소 몇 퍼센트? 85.63%, 85.63%입니다. 예. 그 다음에 탄소하고 뭐로 돼 있어요? 요거밖에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대요. 예. 심플하네요. 그죠? 예. 수소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어떻게? 요 두 개로만 돼 있으면 100에서 빼주면 되죠? 그럼 14.37%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 게임 끝. 그죠? 야, 앞에 문제 푸는 거 똑같은 식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퍼센트를 그람으로 바꾼다. 그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그람을 뭘로 바꿔요? 몰수로 바꾸죠? 그람 퍼 몰. 몰 질량이에요. 탄소 1몰이 몇 그램? 예. 12g. 예. 얘는 1몰이 1g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요곳에 몰수가 나옵니다. 약 계산하시면 7. 요거 계산한 거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7.13g. 다음에 여기는 14.2 정도, 26 이 정도 됩니다. 예, 이거 몰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탄소 대 수소는
어떻게 해요? 7.13 대 14.26. 제가 비례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선생님 비례식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했던 그 비례식 계산하고 다른 겁니다. 작은 값, 이죠? 얘를 나눕니다. 그러면 대충 보세요. 1대 2가 되는 거죠. 딱 떨어지죠. 그죠? 예, 정수비입니다. 거의 뭐 2.1이 나와도 그거는 정수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그러면 1대 2다. 그죠? 탄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를 있다. 뭐 이렇게 쓰진 않죠? 그냥 이렇게 쓰죠. 탄소, 수소 두 개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실험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요? 하나? 몰 질량을 줬습니다. 몰 질량. 몰 질량이라는 것은 그 분자의 몰 질량, 곧 분자량이라는 얘기죠. 분자량이 줬으면 이 CH2의 실험식량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12g 곱하기 1,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1 곱하기 2 하면 14가 되죠? 14g. 에고. 14g. 그러면 이제 C 문제에서 56.1g이에요. 56.1g이다. 그죠? 예. 그러면 몇 배요? 4배. 4배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4배가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곱하기 4가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CH2에도 역시 곱하기 4를 해준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C4H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요것이 뭐예요? 분자식이 되는 거죠. 예, 요것이 앞에서 제가 3번 예제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해당되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아주 단순하게 논리가 없잖아요. 또 복잡한 게. 퍼스트 나오면 어떻게? 그람을 바꾸고, 그람 나오면 몰로 바꾸고, 그 몰수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실험식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그 실험식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몰 질량이나 분자량, 몰 질량이라는 용어를 써서 분자량을 주든가, 아니면 분자량이라고 얘기해서 분자를 주든가, 그럼 비교해서 그 실험식량하고 비교해서 몇 배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분자량, 분자식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몇 번 연습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사실은 이 화학양론에서 화학식 관련된 화학양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은 이제 화학양론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화학양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화학식 말고 반응식에 대한 이게 뭐 이제 화학식이란 거 어떤 분자잖아요. 그죠? 예, 분자들이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분자들 사이에 조금만 우리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A 플러스 B가 C하고 D가 된다.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는 지금 A가 뭐냐, B가 뭐냐, C가 뭐냐, D가 뭐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냐? 이 전체를 배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 화학양론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2 화학양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